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제가 2019년도 16인치 맥북 프로를 구매하고 나서 지금까지 초기 설정을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탕화면만 딸랑 있는 상태인데 제가 거의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이 맥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설정이 되지 않은 이 16인치를 사용할 엄두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맥북 프로를 사용하기 전에 초기 세팅과 설정들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맥북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설정하는 것 중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그러면 2019년도 16인치 맥북 프로를 설정하러 함께 가시죠. 자, 먼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파이널 컷하고 이렇게 네이트온 이렇게 두 가지만 깔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설정을 하기 전에 윈도우에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제어판과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맥북의 시스템 환경 설정과 친해지셔야 돼요. 이 밑에 보면 이렇게 길다란 바를 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에서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바로 시스템 환경 설정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시스템 환경 설정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이 좌측 상단에 보면 사과 모양이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고 여기 두 번째 보면 시스템 환경 설정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아까와 똑같이 시스템 환경 설정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 환경 설정을 딱 보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대충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블루투스 설정과 사운드 설정,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설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스템 환경 설정이 있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자 하는 값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와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설정해 볼 것이 뭐냐면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배터리의 잔량 표시를 배터리 모양으로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배터리 잔량 표시가 보이시죠? 이걸 꾹 누르면 여기에 퍼센테이지 보기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아까와 다르게 좌측면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정할 것이 배터리 옆에 이제 날짜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맥북에 보면 이 독에 이렇게 캘린더가 있는데 이 캘린더가 매일 그 날짜를 알려주는데요. 뭐 이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측 상단 부분에 날짜를 켜게 되면 훨씬 더 그게 더 편하게 쉽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날짜 표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환경에 들어가서 날짜 및 시간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화면에서 시계 탭을 누르면 여기 날짜 옵션에 날짜 보기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날짜가 배터리 옆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맥북의 장점 중에서 최고의 장점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큰 장점을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능을 키지 않으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방화벽 설정입니다. 이 방화벽을 먼저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집 모양 이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탭에서 방화벽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누르면 처음에는 이렇게 방화벽이 꺼져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자물쇠를 눌러서 지문을 인식해주고 푼 다음 이렇게 자물쇠가 풀리면 이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방화벽 켜기를 클릭을 해주면 애플에서 인증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 맥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맥북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방화벽을 꼭 켜신 다음에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 설정인데요. 처음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독이 엄청나게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큰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자, 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위쪽에 보면 독이라고 있죠? 이 독을 누르면 이렇게 독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독을 설정하는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독에서 여기 보면 이런 선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선에서 이런 위아래 화살표가 나타나면 손가락 두 개로 트랙패드를 꼭 누르면 독 환경 설정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걸 누르면 이렇게 독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정할 것은 거의 두 가지인데요. 먼저 위에서 이렇게 독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 요 정도 크기로 거의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확대를 클릭을 해서 이 마우스 커서를 독에 갖다 댔을 때 그 아이콘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 크기에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저는 설정을 해놔요. 그리고 혹시라도 화면을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자동으로 독 가리기와 보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숨어지고
마우스 커서를 밑으로 내리면 독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화면을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맥북의 이름을 또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공유에 들어가면 맨 위에 코지의 맥북 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코지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가주면 제 맥북의 이름이 이제 코지님으로 바뀌었어요. 자, 제 요 프로필 사진을 에어드롭으로 보내려고 맥북을 찾으면 이렇게 코지님이라고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윈도우를 정말 오래 쓰셨던 분들이라면 와, 이거 바탕화면에 왜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내 컴퓨터는 어디 있지? 막 두리번 찾게 되는데 맥에서는 내 컴퓨터가 아니라 이 파인더라는 이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컴퓨터처럼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들을 표시해서 폴더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먼저 이 파인더를 누르신 다음에 파인더에서 좌측에서 영어로 파인더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여기에 데스크탑의 항목 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내 컴퓨터와 같이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면 폴더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SD카드나 아니면 외장 하드 같은 걸 연결해도 이렇게 지금과 같은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파인더에 보면 여기 옆에 보면 즐겨찾기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즐겨찾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저처럼 파이널 컷을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동영상 폴더에 자주 들어가실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인더에 들어가신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파인더를 누르고 다시 한번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이드바를 누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즐겨찾기에 표시할 것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동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즐겨찾기에 넣어주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뭐 이런 것들을 눌러서 이렇게 즐겨찾기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맥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이 바탕화면을 자동 정렬을 해놓지 않고 그냥 맥 사용자가 이렇게 아무데나 막 갖다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면 바탕화면에 마우스 아이콘을 이렇게 갖다 놓고 두 손가락으로 트랙패드를 꾹 누르면 이렇게 보기 옵션이 나올 거예요. 이 보기 옵션을 누르면 정렬이라고 보이시죠? 정렬에서 없음을 자동 격자 정렬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를 갖다 놔더라도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또는 데스크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세 손가락을 트랙패드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 위에 데스크탑이라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있는 데스크탑에 저희 회사의 전산을 켜놓고요.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직장 동료들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네이트온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는 네이트온을 킨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부분은 제가 엑셀이나 문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켜놓는데요. 자, 그래서 가운데 화면에서 제가 이제 회사 전산을 막 사용하다가 엑셀을 봐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좌측으로 화면을 넘기고 회사 전산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뭐 공지사항이나 아니면은 대화할 내용이 있다, 협의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있는 네이트 화면에 들어가서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맥북을 껐다가 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이 첫 번째로 가거나 아니면은 막 이 엑셀 화면이 막 맨 끝으로 가거나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계속 똑같은 작업을 고정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바뀌는 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정을 통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미션 컨트롤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스페이스를 최근 사용 내역에 따라 자동으로 재정렬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풀어주시면 다음부터는 맥북을 껐다 키더라도 스페이스가 이렇게 막 뒤섞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정할 기능은 바로 이 트랙패드 설정인데요. 혹시라도 윈도우 노트북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 트랙패드가 익숙치 않거나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맥북의 트랙패드를 사용하다 보면 정말 마우스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활용도도 높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거의 많은 분들이 마우스를 사용하긴 하시는데 제가 트랙패드 사용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후배들을 보면 마우스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자, 트랙패드 설정 같은 경우는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트랙패드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트랙패드의 많은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기능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우측 화면에 보면 여기 화면에 있는 트랙패드 기능을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제스처를 알려주는 동영상이 함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트랙패드 기능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정말
훨씬 더 쾌적한 맥북 생활을 즐길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